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다우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6거래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가 0.43%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는 0.3%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5%가량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인 35,669.69까지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마감가 기준으로는 여전히 그 이전 8월에 기록한 종가보다는 0.1% 낮은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는 이제 플러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지수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들어서 1.67%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 부담도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비트코인이나 주가 등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한 게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를 돌파한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그걸 포지션으로 갖고 있는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도 오늘 3%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기업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86%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미 35%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시장에서 예상한 한 27%에서 30%까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계속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 수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오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제 그 도이치뱅크가 이제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주가는 이제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아서 장중에는 주가가 한 2% 이상 올랐는데 마감가는 0.6%가량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드 주가는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 의견을 이제 상향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한 4% 상승을 했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크리스 자카렐리라는 이제 투자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주식시장이 지금 이 수준에서 이제 더 오를 것으로 본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역풍의 일부가 이제 잦아들고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점차 역풍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코로나 관련 역풍은 잦아들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프라이싱 파워 하면 이제 가격 결정권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인풋 가격이 높아진 것을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이제 전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격 결정력 자체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기업들이 보여줌에 따라서 지금 기업 이익들이 이제 보전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펀드 스트레트의 톰 리시는 이제 S&P 500 지수의 목표가를 기존 이제 4,800에서 4,900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이 위험 선호 환경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9월에 시장이 상당히 기관적이었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 기술적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지금 기저 추세는 상당히 더 강해진 상황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날 섹터별로 보시면 유틸리티, 부동산, 헬스 관련주가 모두 1%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기술주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통신, 그리고 임의 소비재 관련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에 테슬라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시 역대 최고치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2분기에 실적이 사상 처음 1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이번에 16억 2천억 달러의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2분기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2분기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예상한 주당 1.59달러를 웃돈 1.86달러로 주당 조정 순이익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출 같은 경우도 137억 6천만 달러로 시장이 예상한 136억 3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의 실적은 이미 그 3분기에 차량 인도 대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24만 1,300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이번 분기 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0.7%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백악관이 그 5세에서 11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에는 총 2,800만 명의 그 5세에서 11세 아동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오늘 바이든 행정부는 그 아동 모두에 대한 화이자 백신을 확보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건당국이 만약 그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경우 곧바로 일주일 내에 1,500만 도스 분량의 이 백신을 배포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이제 만약 미국 보건당국이 이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릴 경우에 일주일 내에 그 전체 그 아동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0만 도스 분량의 그 백신을 곧바로 이제 배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은 그리고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이 화이자 백신은 FDA와 CDC의 그 자문위원회가 오는 10월 26일과 11월 2일에 각각 이제 그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한 며칠 내로 이게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장에서는 지금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초쯤에는 이제 5세에서 11세 아동들도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역대 최고치인 6만 6천 달러를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날 이제 그 거래되기 시작했죠. 그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주류로 편입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4% 이상 오르면서 6만 6천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저항선으로 작용한 6만 5천 달러나 4월 중순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6만 4,899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폴 튜더 존스는 이제 비트코인을 상당히 좋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같은 발언도 그 비트코인 가격에 일조를 했습니다. 폴 튜더 존스는 이제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인데요.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금보다 좋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발언을 했지만 또한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분은 이제 메인스트리트, 그러니까 실물경제 투자자들은 이제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이슈가 문제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시장과 사회 전반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원자재와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그 대체 투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물가 연동 국채를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는 더 이상 주식 60%, 채권 40%라는 이런 기존 포트폴리오 전략 자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픽스드 인컴, 그러니까 고정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를 이제 2배로 강화할 때다라고 하면서 원자재나 혹은 TIPS라고 이제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환경에서는 픽스드 인컴에 대한 투자는 피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오늘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바이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홀드, 보유로 이제 투자 의견을 내렸고요. 목표가는 59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날 종가 대비 7%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넷플릭스의 그 투자 의견을 내린 데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 주가 수준이 이제 그 2022년 그 예상 매출액이 8.8배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식 자체가 자기네가 예상한 이 목표가가 로 볼 때는 한 8.1배가 적당하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8.1배가 역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 증가율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로 둔화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율이 한 19%인데 내년엔 둔화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가 배수 자체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이 넷플릭스의 이 주가 배수 자체가 이런 매출 증가율 둔화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도이치뱅크는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렸는데요. 그 외 한 8개의 투자은행들은 모두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나 혹은 아웃퍼폼, 뭐 비슷한 의미죠.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목표가는 다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웰스파고는 $800로 이날 상향을 했고요. 오펜하이머도 $750, 그리고 이제 코엔 같은 경우도 750, 모건 스탠리도 $700까지도 목표가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이치뱅크만이 투자 의견을 내렸죠. 그리고 이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노바백스가 이제 백신 생산 지연 소식에 이제 주가가 오늘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거의 한 14%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날 이제 외신 폴리티코가 그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지금 현재 노바백스가 생산하는 이 코로나19 백신이 그 당국의 기준에 그 정한 기준에 아직 부족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코바백스에 그 납품할 백신이 아마 모자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핀터레스트 소셜미디어 업체죠. 핀터레스트의 주가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한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면 페이팔의 주가는 5%가량 하락했습니다. 바로 페이팔이 핀터레스트를 인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핀터레스트 주가는 오르고 페이팔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요. 페이팔이 이 핀터레스트를 주당 $70 가량에 이제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외에도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이 같이 따라가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핀터레스트는 2019년 4월에 이제 상장한 회사고 당시 가치는 $100억 이번 인수가 자체가 이제 $390억 정도로 전날 종가 대비 이게 가격이 이제 $70가 한 26%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급망 관련 뉴스가 외신에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이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비상조치까지 발표를 하면서 관련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CNBC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업체들이 패닉 바잉에 나서면서 패닉 주문에 나서면서 공급망 이 위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공급망 위기가 오히려 지금의 이제 그 과거의 글로벌화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나 이제 그동안 이제 그 통합됐던 글로벌 생산 자체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해서 이게 해체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비용 생산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기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CNN 같은 경우도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이제 분석을 전했는데요. 공급망 이 스트레스가 강화되고 있으면 이게 전혀 이제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쪽 LA 항구 쪽에 지금 컨테이너가 20만 개 가량이 지금 스톡된 그 배에서 그대로 이제 짐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0개 가량의 바지선이나 컨테이너 선들이 항구에 그대로 정박을 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짐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정도로 공급망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